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패션 디자인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컨셉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는 컨셉하고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컨셉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실히 도식화로 저희 한번 도식으로 풀어보면, 컨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마켓 리서치든 소비자 정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그 아이디어 중에서 메인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총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생각 아이디어를 컨셉이라고 하며, 발상 용어와 많이 섞어서 혼용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서 주요 아이디어 아니면 그 아이디어의 공통점을 꺼집어낸다든지 해서 컨셉을 설정합니다. 그 컨셉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단어나 형용사나 이런 걸로 표현된다면, 이것을 시각화시키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시각화시키는 2D 작업이든, 그리고 샘플링, 프로토타입, 샘플링을 하는 3D 작업이라든지 2D, 3D로 여러분들의 생각, 컨셉을 시각화하는 단계로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먹는 게 이렇게 나오나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가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가마솥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가마솥에 담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있겠죠. 다시마도 있고, 간장, 육류, 그 다음에 채소류, 양념들, 이런 것들이 가마솥에 이렇게 끓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한 국밥, 국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진국이 여러 시간 동안 우려서 진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진국, 이 부분에서는 양념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고기가 녹아져서 버무려져서 하나의 진국으로 이렇게, 이 자체의 그 흔적은 남겨져 있지 않더라도요, 원래의 기본 부분이 여기에 육류가 딱 등장한다든지, 지금 여기 파 부분은 제일 끝에 양념으로 버무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자체에 육류가 보이지 않아도, 채소류가 보이지 않아도 이 진국의 모든 게 종합적으로 녹아져서 새로운 이런 진국의 다른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채소가 그대로 보여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1차원적인 그런 디자인 아웃풋보다는 녹아져서 흔적이 없더라도 이 개념이 다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아웃풋을 그렇게 묘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컨셉에 대해서 잡아보면요, 어떤 에코백 가방이라는 용도의 이런 아무것도 없는 무지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지 브랜드 이런 데서의 에코백이면 무지 컨셉이랑도 맞겠죠. 근데 이 무지백이 디즈니 캐릭터와 만나면 디즈니가 요구하는 에코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즈니는 디즈니에 나오는 캐릭터를 연결하는 게 본인들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적인 글자체랑 만나서 문화상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 하는 컨셉이면 이런 백이 되겠죠.
그게 재활용이라든지 환경이랑 만나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생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들겠다는 컨셉이랑 만난다든지, 아니면 부패하기 쉬운 종이 원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컨셉으로 하면 이러한 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냥 에코백으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고 위트 있는 이런 컨셉을 추가시키는 그런 업체라면, 이거는 실용적인 용도에서 딱 가방을 놨을 때 밑창에 이렇게 운동화처럼 이렇게 밑창을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세워놓기도 편하고 또 재미와 이틀을 주는 그런 컨셉이랑 결부해서 이런 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필라나 이런 데에서 자기 브랜드의 로고 플레이를 한 이게 본인들의 헤리티지, 본인들의 브랜드 시그니처를 담는 그런 컨셉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가방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지향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결합돼서 컨셉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타입의 컨셉을 잡았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전에, 지금은 졸업했지만 컨셉을 잡았던 타입인데, Across Boundaries에 해가지고 경계를 가로질러 이런 컨셉인데, 여기는 공간과의 관계로 이 친구는 두었네요. 그래서 이미지 자료를 뭔가 경계선에 관련된 그런 GPS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약도라든지 이런 느낌의 컨셉으로 이렇게 일단 이미지 자료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건물마다의 경계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경계라든지 건물과 건물 아니면 건물 내부를 이어주는 계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와서 구조물을 사람의 인체에 대입해서 겹겹이 이렇게 조형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건축적인 게 옷은 원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티스트적인 접근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면, 그거를 웨어러블하게 이렇게 푸는 접근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를 이렇게 풀었고요. 다음 장에는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의 제목은 좀 추상적인 타이틀이죠. Who live in the room? 누가 이 방에 살까? 컨셉은 하나 뭐 이렇게 단어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도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두움에서 약간 빛이 나오는 그 방 안쪽에 도대체 누가 그 방에 살까라는 그 이미지를 포착해서, 그러면 그 어둠 속에 빛이 나오는 그 방 속에는 그 주인공은 누굴까라는 본인의 잠재적으로 다루고 싶은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 안쪽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찾아왔고, 그 이미지 속에서는 이리저리 가구가 이렇게 어지럽게 배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정돈되지 않는 부분들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방에만 이렇게 갇혀서 나오지 않은 히코코모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한 3, 4년 전에 이게 트렌드의 이슈로 부각됐었죠. 이렇게 방에만 갇혀서 자기의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었던 당시 그 부분을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키코모리에서 본인을 두꺼운 담요라든지 뭐 하여간 본인을 나타내지 않고 그걸 은폐하고자 해서 감추고자 하는 그거를 담요같이 두꺼운 그런 옷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을 했고요. 그것을 인체에다가 대비셔서 이렇게 감싸고 포개고 노출이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 가지 디자인 베리에이션 디벨롭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렇게 감싸여지는 그 주름에 겹겹이 되어 있는 모습을 옷으로 재현했고, 그리고 뭔가 억압하고 구속한다는 걸 밴딩 처리로 이렇게 한 디자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부터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그것을 본인 나름의 본인이 생각하고 다루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그 사진 한 장에 담아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컨셉 개발 프로세스를 가졌는데,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스타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컨셉을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는 아까 얘기했던 아이디어부터 출발해서 그거에 대한 주요 아이디어 아니면 집약된 생각, 그것을 컨셉으로 만들고요. 그 컨셉을 시각화하는 작업,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시제품 제작하는 2D든 3D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아이디어 잡고 컨셉 잡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어떤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조자든 디자이너 메이커든 아니면은 소비자든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나 그 시장 상황, 패션 마켓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든 전체 문화 전반적인 상황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든지 자료를 리서치해서 분석하는 그런 공감의 단계가 첫 단계고요. 그리고 그 공감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뇌로 느끼는지, 사용자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나 방향성이 정의됐다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해석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시제품 제작, 처음 출발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은 첫 번째만 한 번만 제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제대로 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제품을 소비자한테 착장시키고 소비자에 대한 반응, 사용자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테스트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디자인으로 완제품으로 구현하는 단계,
완제품으로 구현했을 때 또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 완제품이 맞는지 공감에 대한 부분이 이 사이클은 돌고 도는 사이클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공감부터 시제품 제작의 2D, 3D 프로토타입 1차 진행하는 것까지 2학년 1학기 수업에 적용해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공감 부분에 정보 분석을 하는데 디자인 리서치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영감 어떻게 얻어요? 라는 아이디어 어떻게 얻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숨 쉬면서 얻어지는 생각들 그런 게 아이디어로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겪는 문화 전반적인 부분 아니면 예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뭐 핫 이슈, 트렌드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리적인 재료에 의해서도 지난주에 빈티지 샵에서 샀던 의상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갔을 때 본 건축물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 부분 그리고 그 환경에서는 뭐 자연 환경도 있을 거고 그 환경에서 느껴지는 생물이라든지 뭐 동물, 식물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행동이랑 움직임에서도 영감을 얻겠죠. 뮤지컬에서 배우의 움직임이라든지 발레리나의 동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돌 가수가 부르는 음악에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의 제스처에 대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적인 생각인 철학이라든지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감을 얻었다면 이러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하느냐 역사 관련된 그런 것도 책 도서라든지 그런 거를 읽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하겠죠. 읽고 보기 부분 우리가 계속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거나 기록하는 부분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아니면은 어떤 문화를 경험하거나 그런 직접 경험하는 부분 아니면 시장, 소비자 이런 것을 분석한다든지 트렌드 자료 같은 부분을 분석한다든지 재료에 대한 부분을 이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게 혼합되어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한다든지 그런 사례로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얻은 거를 내서 알고자 하고 분석하고자 할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분석되면 이것을 패션 디자인 요소인 선면 형태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 구조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 트리밍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색채 부분으로 컬러를 입힐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을까 했을 때 소재의 부분, 소재가 갖추는 텍스처 효과 아니면 시각적으로 사각사각한 소재인지 아니면 좀 까칠까칠하거나 부드럽거나 소프트한 그런 촉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피가 크다던가 아니면 투명하다던가 이런 부분들 소재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소재의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재에서의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패션에 맞게 적용할 것입니다. 컨셉의 세 가지 요소에는 시각적 영감, 사진 및 그림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뭐 영상도 있겠죠. 그리고 의미적 영감은 컨셉과 연결되는 키워드 등 같은 거를 도출할 거고요. 서술적 컨셉은 뭐 이야기 및
등장인물, 캐릭터 이런 데서 서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크로스 레퍼런싱에서 서로 간의 유사성이 발견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림 따로, 키워드 따로,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 그게 잘 버무러져야지만 하나의 일관적인 컨셉으로 디자인을 나중에 했을 때 하나의 컨셉이 읽혀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꼼떼가루송의 스웨터랑 바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환으로 뚫려 있는 건축물에서 디자인 패턴이 가지고 와서 스웨터로 이렇게 짠 느낌의 의상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리가 분할된 느낌의 이런 건축물에서 외형적인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디자인한다든지 구조물에서의 이렇게 표면의 텍스처를 패브릭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신발에 있어서도 이렇게 브릿지에서 나오는 이래 철제를 이렇게 외형상의 조직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자연물에 있어서 이렇게 야자수에 주름 잡혀 있는 부분을 플리츠로 이렇게 갖고 와서 패브릭에 적용해서 디자인 영감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것을 프린트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짜임으로 해서 스트라이프로 교차해서 옷바트 느낌이 나는 이런 드레스로 구현을 한다던가 역사적인 건물 안에 뭐 이렇게 그려진 해아 작품을 프린트화 시키거나 엠브로이드 자수로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나타낸다든지 여기에 뭐 꽃이라든지 트리밍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아르무누보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런 해야 그림에서 따갖고 와서 레이스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상화가인 마르코 코스가 이 색분할에 되게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되게 좋아했다는 그 현대 색감의 되게 천재적인 그 화가의 색분할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컬러로 이렇게 디자인의 영감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의미적 영감에서 이 의장을 위한 의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 의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그 먼 치지를 갖고 만들었겠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남자 모델이 입고 있는 상의를 보면은 바나나 껍질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바지 부분도 애플파이 같은 파이, 사각형 파이 형태의 벌집 모양의 그런 형태로 보이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요 부분은 치즈로 이렇게 조각조각 치즈로 만든 것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풍선껌으로 만든 의상이래요. 그래서 이런 의상이라든지 이 옷도 자세히 보면 팽이버섯을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염색한 이거의 주제는 푸드에 빠진 패션에서 옷을 넘어 삶 속에 들어가는 취지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의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가 입은 이 의상은
육류로 만들어진 의상이에요. 뭐 비건을 생각했던 이렇게 육류 소비를 하지 말자든 뭐 이런 취지 의미를 내포해서 의상을 제작을 한 거고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겠죠, 이거는. 그리고 얘는 제가 좋아하는 파타고니아 브랜드에서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을 사지 마라고 이렇게 내건 건데요. 파타고니아는 지속 가능한 의미의 패션을 구현하는 브랜드로 되게 유명하죠. Better than you, 재사용이나 재활용에 대한 부분, 옷의 수명에 대한 그런 취지, 의미를 담는 파타고니아의 철학적 부분도 이 제품에 많이 담아내는 걸로 보이고, 이 로고에도, 이 문구에도 담아내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파타고니아 브랜드에 대한 걔네들의 철학 같은 게 이 제품에는 담고 있습니다. 서술적인 영감, 이야기나 등장인물 캐릭터 이런 데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 거에서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존 갈리아노의 작품을 예를 들면요. 그는 모든 컬렉션마다 배역을 정한대요. 그리고 그 스토리는 역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진행하고요. 그것이 창조의 과정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패션을 공부하면서 영화나 조각이나 그래픽 같은 그런 다양한 부분의 통찰력이랑 창의성을 가진 디자이너였죠. 그래서 본인이 연극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마치 패션쇼 의상도 무대를 연출하듯 하나의 공연을 연출하듯 전위적으로 컨셉을 잡아서 구성하는 게 특징이 있어서 그의 런웨이 패션쇼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헷갈림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캐릭터가 다 그 연극의 하나의 출연진처럼 이렇게 구성하는 게 특징적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존 갈리아노 예전 런웨이도 한번 리서치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